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디지털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추린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책은 레드 펭귄이라는 저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시는 마케터 분들과 실제 이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터,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나 마케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시초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해외에서 유명한 뷰티 브랜드인 글로시에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를 창업한 에밀리 와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밀리 와이즈라는 분은 보그에서 이제 어시스턴트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뷰티 블로그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는, 소비자로서 느끼는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그 화장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생각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었던 그 블로그가 지금 이제 5,200만 달러의 브랜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시의 창업자는 자기가 성공한 그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가진 스토리가 가진 힘과 그리고 영향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인의 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그들을 나의 편 그리고 나의 소비자로 만들었을 때 그 위력은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 하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떤 직무를 선택할까, 바로 이 부분인데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긴 해요. 퍼포먼스냐 컨텐츠냐, 이 기준 자체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각각 그럼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냐 살펴봤더니 퍼포먼스 마케터부터 살펴보면 애퀴지션, 그리고 리텐션, 브랜딩.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 다시 그들이 계속 돌아와서 충성도 있게 사용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고객 여정을 관리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터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콘텐츠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SNS 채널이라든지 콘텐츠 기반의 어떤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이슈나 동향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콘텐츠로서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한다라는 게 어떤 사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 하면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곳에 소속될 것인가. 나는 에이전시가 좋나 아니면 브랜드가 좋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전시 마케터의 먼저 특장점, 단점을 살펴보면 다양한 브랜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금융도 했다가 패션도 했다, 뷰티도 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일부 과정에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 채널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이런 과정에 보통 특화가 돼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브랜드나 산업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분야가 배정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 브랜드를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나이키 마케터면은 뭐 나이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브랜드를 다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의 단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마케팅, 뭐 SNS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제품의 생산부터 어떤 네이밍부터 브랜딩부터 다양한 포괄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브랜드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겨울 수가 있겠죠. 이건 사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안정적일 수도 있고 때론 좀 지겨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업 디지털 마케터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 디지털 마케터가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우연히 외주로 일하다 사업이 망해서, 각각의 이제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고, 또 하나를 더 하자면은 어떤 특정 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직무를 하고 어디에 소속되어서 무슨 일을 할 거다, 이걸 이제 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명확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마케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역량을 쌓으려면은 먼저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있다, 인풋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창의성이 발휘돼야 할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잡지, SNS,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때 내가 나중에 아웃풋을 필요로 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필수 요건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을 때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와 OTT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요즘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지, 요즘 여행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광고나 마케팅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 경험이라든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터는 직업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디지털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죠. 직접 이제 SNS 채널이라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 미디어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경험을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디지털 마케터가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두 가지 기준 나눴었잖아요. 인하우스냐 에이전시냐 나눴었는데, 인하우스는 아무래도 브랜드에서 돈을 타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KPI 기반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뿐만 아니라 홍보라든지 하면은 일반 대중매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전체 전략 로드맵, 연간 계획이라든지 분기 계획이라든지 그 캠페인 목표라든지 이렇게 전략을 짠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캠페인 목적에 따라 다르다. 홍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퍼포먼스일 수 있고, 아니면은 참여 유도일 수 있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에이전시는 이제 브랜드나 산업이 다양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 브랜드에 대한 이해,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맡은 캠페인의 목적이라든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센스 있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관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 마케터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주 고객층이죠. MZ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버리란 브랜드가 이제 한물간 브랜드처럼 이제 추락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다움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버리의 어떤 지향성은 데모크라틱 럭셔리,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쉽게 접하는 명품이 되고자 변신을 추구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타겟 연령을 에이지를 좀 낮춰서 밀레니얼 세대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의 예산의 과반을 디지털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렌치 코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비스코프 서비스를 이제 실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 채널을 하나 파서 아트 오브 더 트렌치라는 채널을 통해서 버버리의 어떤 트렌치 코트를 입은 다양한 그 셀럽이나 일반인들의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디지털로 새로운 소비자와 소통을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꺾였던 브랜드도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세대의 MZ 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살펴봤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재미가 있으면 지갑을 연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프리카 TV라든지 스푼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 이상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성분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안 먹히고 정말 진정성이 담긴 리뷰라든지 이런 콘텐츠만이 소비자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대기업 브랜드나 잘 알려진 브랜드 위주로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몰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 개성이나 자기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면 과연 MZ세대의 자기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곰표 밀가루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독특함을 추구를 하는 MZ세대들한테 잘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원하다라는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그 증명사진의 뒤에 배경을 자기의 이제 얼굴에 딱 맞는 컬러를 넣어주는 부분인데, 평범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그 차별화된 걸 원한다.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똑같은 걸 하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차별화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심에서 출시한 원두 커피에 대한 마케팅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원두 그 자체의 성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원두를 누가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그 타겟의 취향하고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추려보면은 이런 신선함, 그리고 차별성, 취향 저격,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러한 가치들이 바로 MZ세대가 이야기하는 자기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제품의 경쟁력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과 같은 브랜드를 유명하다고 선택하는 거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예전처럼 뭐 신발을 살 때 나이키, 아디다스, 뭐 화장품은 아모레 뭐 이렇게 사는 게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개인적인 정말 사소한 그런 관심사라든지 취향을 잘 녹여낸 컨텐츠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을 때 이런 브랜드 유니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차별화를 꾀했던 몇 가지 브랜드의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신제품 그 클럽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특수한 재질의 어떤 재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거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사기 아니냐. 그래서 메시지를 잡아버렸어요. 반칙 같은 비거리. 이게 이제 키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닥터자르트, 굉장히 이제 비주얼 마케팅을 한 걸로 유명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경쟁사들이 모방하고 초점을 좀 바꿔서 고객과의 소통과 이해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려 160개 버전을 테스트해서 어떤 버전에는 뭐 진정, 어떤 부분에는 뭐 예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딩을 테스트해서 고객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크록스라는 브랜드 잘 아시겠지만 신발이죠. 편안한 신발로만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그리고 힙한 그런 브랜드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개성 있고 창의적인 그런 브랜드로 이제 인식이 되게끔 차별화를 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디지털 마케터 세일즈를 넘어 브랜딩으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아웃풋이 실제로 있는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디지털 마케팅에서 브랜딩이란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직접 그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마케터들이 경험한 그 캠페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이제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책으로 정말 그 생생한 경험을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서 총평을 해봤을 때 잘 읽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례 중심으로, 실제 마케터들의 인터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힌다.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캠페인을 계속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독창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경험을 이제 그 편집해서 큐레이션한 형태이다 보니까 뭐 아주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한 줄 총평은 디지털 마케터로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보길. 왜냐? 가장 실제적인 내용의 책이다. 제가 봤었던 어떤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터에 대한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추천해줄 만한 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책 자체가 뭐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정말 실제적이고 현업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5분 추첨을 통해서 직접 출판사에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